안녕하세요. 병원 생활할 때 유튜브에서 사연 채널 듣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요즘엔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간호일을 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의사였고 저도 아빠의 직업을 따라 의료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강했죠. 하지만 저는 성적이 그리 좋지는 못했어요. 의대를 희망했지만 성적이 안 되어서 간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가 남편을 만난 겁니다. 남편은 그리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살도 포동포동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 돌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직업의 후광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간호사니까 의사랑 만날 일이 많았는데 근무 시간이 지금의 남편 근무 시간과 가장 겹치기도 했고요.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말도 트게 되었고 조금씩 연애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만나볼래요? 남편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저는 그 고백을 덥석 물게 되었죠. 처음에 병원에서 저희 둘이 사귄다고 했을 때 말이 많았어요. 그 간호사는 완전 땡 잡았지. 의사 잡은 거잖아. 완전 취직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의사랑 결혼해서 일 때려치고 싶다. 언제까지 환자 뒤치다거리나 하련지. 내 팔자는 누가 고쳐주나? 정말 오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못생긴 의사랑 사귄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했어요. 하지만 그런 소문도 곧 잠잠해졌지요.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혼수랑 신혼집도 다 해주고 무엇보다 아빠 직업이 의사라는 것이 병원 사람들한테 알려지자 다들 입을 다물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기에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고 부모님이 이혼해서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하여튼 집안까지 보면 제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보고 수군덕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로컬에 있는 작은 개인의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몇 년간 수련을 더 한 후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남편의 태도 변화입니다. 우리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어쩜 저한테 그리 잘해줬는지 몰라요. 항상 밥 먹을 때도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저의 밥 위에 먼저 올려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아빠가 엄청 무서운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위 앞에서도 엄청난 포스를 풍기니까 남편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공주 모시듯이 했죠. 에휴, 나는 자다가도 장인어른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나한테는 너무 무서운 존재야. 그래, 여보? 우리 아빠 착한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 저는 아빠를 무서워하는 남편이 그저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어요. 1년여간의 투병 끝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던 병원은 남편이 물려받게 되었어요. 아빠는 겉으로는 사위를 못 믿어하는 눈치였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사위에게 의지하고 내 딸을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유언으로 내 병원을 자네가 맡아달라고 했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엄청 잘된 일이었죠. 평생을 페이닥터로만 살다가 20년 넘게 터를 지켜온 병원 대표 원장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순간에 병원 원장이 된 남편은 전과는 다르게 무게를 잡고 과묵해졌습니다. 웃긴 건
저한테까지 그랬어요. 항상 집에 오면 여보, 일 잘했어? 힘든 건 없었어? 라며 저를 배려해주고 챙겨주던 사람이 병원 원장 자리를 꿰차니 저를 완전히 식모 취급을 하더라고요. 밥 좀 줘. 배고파 죽겠어. 나 들어오는 시간 딱 알잖아. 맞춰서 밥 준비해줘야지. 안 그래? 참 진짜. 가부장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남편이 갑자기 원장 일을 하게 되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구나 라면서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굉장히 강해졌어요. 새벽 1시에 의대 동기들과 3차를 하러 저희 집에 불쑥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저는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서 거실을 나가보니 남편이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 순간들이 축적이 되니까 더 이상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당신, 내가 만만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직 신혼인데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어?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다는 듯이 내가 돈 벌어오고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는데 뭐 바라는 게 이렇게 많아? 몰라. 귀를 손으로 막으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 덕분에 병원장이 된 건데 아주 명의가 본인한테 넘어왔다고 원래부터 본인이 거기 병원장인 듯 갑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이 대거 퇴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한테 잘해줘서 딸내미 마음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신혼생활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혼을 벼르고 있었던 입장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의대 동기들 부부 모임 있는데 내가 하도 당신을 안 데리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이번에는 꼭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네. 다들 의사니까 당신 꿀리지 않게 옷 제대로 입고 와. 솔직히 전 부담이 되었어요. 신혼 초에도 부부 동반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엄청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들끼리 의학 용어 쓰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는 간호사라서 여기까지는 안 배우죠? 이번에 의사들 학회에서 나온 이야기라. 제가 머쓱해해도 남편은 본체 만체 했답니다. 집에 가서 정말 자존심 상해. 내가 간호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 그럼 당신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든가.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싫은 기색 티내지 않고 조용히 장롱 속에 있는 가장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남편이랑 따로 출발을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잠깐 만난 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 정류장 쪽에서 한 남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무도 그 남자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들 바쁘게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어련히 누가 신고를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거품 물고 다리랑 손에 간헐적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봐서는 간질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평평한 바닥에 일자로 눕히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휴지로 입 안에 있는 거품을 제거해서 기도를 확보했고요. 보니까 그분 가방 안에 간질약이 있더라고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간질 증상이 멈춰졌고 정신을 차린 그분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클로나제팜 약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간질이세요? 네, 약을 오늘 못 먹었더니. 이거 제 물인데 이거랑 같이 해서 약 드셔요. 그리고 119에 신고했으니까 구급대원 오면 꼭 병원 가서 정밀검진 받아보시고요.
저는 뒤에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해서요. 그렇게 저는 바로 택시를 잡고 부부 동반 모임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돕느라 글쎄 30분이나 약속에 늦었어요. 남편은 화가 엄청 나 있었고 저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른 부부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아주 개망신 주더라고요. 미안, 아니, 길에 누가 쓰러져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좀 늦었네. 에휴, 당신은 정말 어떻게 우리 집 파출부보다 시간 약속을 더 못 지켜? 창피하게 진짜. 내가 이러니까 당신을 부부 동반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싫다는 거야. 입술을 질끈 깨문 남편은 구둣발로 몰래 제 정강이를 팍 쳤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약속에 늦은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발길질 당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게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멋진 드레스에 서로 잘난 것을 뽐내며 와인잔에 의학 용어를 질비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든 저는 연회장 구석에서 혼자 깡생수를 마시고 있었죠. 남편은 저를 챙기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인맥을 넓히기 바빴어요. 아주 우리 아빠 병원 물려받아서 병원장이 된 건데 남들 눈에는 자수성가해서 큰 병원 세운 건 줄 아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우울감에 젖어 구석에서 물이나 마시고 있던 그때 갑자기 늦게 온 한 남자가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다들 그 사람을 보면서 어머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모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저는 바닥만 보고 있어서 누가 제 곁으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속으로 그래 돈, 명예, 그리고 지위까지 삼박자가 갖춰져야지 이런 모임에서 대접을 받는구나.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나는 찬밥 신세 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혼자서 우울감에 젖어 있을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혹시 아까 소격동에서 뵌 분 아닌가요? 말을 건 겁니다. 네?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아까 간질로 쓰러진 그 남자인 거예요. 어머, 괜찮으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뵐 줄은 몰랐어요. 네, 덕분에 기도 확보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네요. 구급대원 말로는 선생님 없었으면 숨통이 막혀서 뇌에 이상 올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하다고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보면 인연인가 봐요.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자 거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머쓱해하며 자리를 옮겼어요. 웃긴 게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건 이후로 의사들이 저에게 다가오며 회장님이랑은 어떻게 한 사이예요? 간호사 할 때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한 건가? 우리는 회장님이 저렇게 인자한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봐서 별명이 얼음이에요, 얼음. 감정 변화가 없고 항상 고요하고 평정심 유지하는 사람이라. 신기하네. 그러게,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엄청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쪽에서 와인을 마시며 사람들과 수다를 떨던 제 남편도 저에게 와서 당신 어떻게 저 사람이랑 이야기 나누게 된 거야?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인 거야? 사람들 난리 났어. 저는 나한테 인사를 한 그 남자가 그렇게 대단한 남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학계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임을 주최한 회장이기도 했고
정말 가난한 흙수저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공부법도 작성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전설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했고요. 공부도 잘해서 수석 졸업에 의과 시험도 수석이었답니다. 별명은 감정 없는 로봇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친절하게 말을 걸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신기하게 느껴진 거죠. 모임이 끝나기 전에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꼭 한번 따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는 그 모임이 끝난 후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서 괜찮다면서요. 그분은 꼭 저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며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따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동갑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겠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분이 저에게 집에 가서 남편분과 함께 먹으라며 전통주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걸 들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강하게 때린 건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였지요. 그놈 만나지 말라고 했지? 기어코 밖에 나가서 그놈을 만나고 들어와? 남편은 그 남자한테 열등감이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서울대 의대에 의사들 사이에서 선망의 아이콘이니 어지간히 질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감사함 표현하고 싶다며 나랑 당신 둘이 마시라고 전통주까지 선물해줬는데 나한테 왜 그래? 어? 내가 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지옥 속에서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 또 살아있구나. 언제 죽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게 이혼을 하려고 정보를 알아보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덕분에 남편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명의는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혼해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살아가게 되었고요. 저는 평생을 남편에게 찬밥 신세로 살았어요. 어이, 어이, 밥 좀 차려. 저를 식모 취급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병원 간호사들이랑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없는 애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참고 살았지요. 그러다가 애기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우울증 때문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을 때 그 의사를 만난 겁니다. 유진 씨, 무슨 일이에요? 엉엉 우는 저를 데리고 카페로 데려간 그 남자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남편과의 불화부터 시작해서 육아 우울증까지. 말없이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 그 사람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야기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저에게 고민거리들 털어놓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말만이라도 고마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남자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는 것을 남편한테 걸리면 의처증이 도져서 저를 또 때릴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저 우연히 만나서 위로받은 것에 감사했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니 제 인생은 없어지고 안유진이라는 나는 사라지고
엄마라는 이름만 남게 되더라고요. 웃긴 건 애를 그렇게 열심히 키워도 부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돈을 엄청 밝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돈 없잖아. 아빠가 돈 다 가지고 있잖아. 이러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애한테 허구한 날, 네 엄마는 돈 없어. 네가 물려받을 유산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대학을 미국으로 간 순간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살만하면 또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을 것도 많이 먹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뭘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배가 땡땡하게 부풀어 오르고 혈변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런데 변비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항문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거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는 치질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암이 의심되어요.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 가보세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50에 이제야 자유를 맛보는 것 같았는데 설마 에이 암은 아니겠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대학병원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직장암 사기로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저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체력이 좀 떨어진 거 외에는 일상생활도 번듯하게 잘 해냈는데 제가 암 말기라고요? 거짓말. 말도 안 돼요. 결과가 잘못된 거는 아니겠죠? 직장암이 원래 말기가 될 때까지 통증이 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아무런 통증이 없다가 정기검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말기암이래. 그래도 전 남편이 놀라면서 걱정하기를 바랐어요. 웃긴 건 난 간병 못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당신? 이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인데 참고 산 제가 등신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때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먼저 한 게 바로 이혼 변호사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식도 대학 보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싶다며 이혼 소장 날렸네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혼 소장을 날리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선택했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으니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제 곁에 있어준 건 국가에서 지원해준 간병인 한 명이었지요. 그런데 웃긴 게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암센터 교수로 있었던 남자가 바로 20여 년 전 제가 살려준 간질 의사였던 겁니다. 68년생 안유진이 직장암으로 입원했다는 것을 들은 그 남자는 제가 생각이 나서 아침 진찰을 직접 오게 되었고 그때 저를 보게 된 거였어요.
유진 씨, 어찌된 영문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제가 이혼 소송을 한 이야기부터 암에 걸리게 된 스토리를 전부 말해주며 울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자상하고 따뜻했어요. 걱정 마요. 여기서 내가 근무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내가 챙겨줄게요. 암센터 교수님이 저를 전담으로 챙겨주니 간호사들도 저에게 더 친절하게 잘 해주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총 5번의 수술, 그리고 30번의 항암 치료를 버텼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머리카락은 말도 못하게 다 빠져버렸고 살도 10kg나 빠져버려서 미라 같았어요. 제 자신도 거울 보기가 두려웠죠.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힘을 실어준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유진 씨, 여전히 이뻐요. 자신감 가져요. 언젠간 완치해서 꼭 푸르른 하늘도 보러 가고 벚꽃 흩날리는 것도 즐겨야지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남자였어요. 암 걸리고 보잘것없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돕고 싶고 자꾸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의사니까 환자들 보면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지요. 저도 그냥 그 사람이 의사라서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나 싶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꼬박 4년이 걸린 시간 끝에 저는 말기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의 생존 확률을 뚫고 완치 판정을 받아내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버티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 덕분에 운동도 하며 몸을 관리하다 보니 완치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지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며 저를 도와준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저녁에 만날 수 있냐네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고 했지요. 제가 사는 아파트로 그 남자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유진 씨, 내려와요. 내려간 순간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생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저 유진 씨 좋아했어요. 20여 년 전에 유진 씨를 길거리에서 처음 보고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날 살려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의사 모임에서 유진 씨를 또 본 순간 우리는 운명인 줄 알았는데 유진 씨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전 결혼도 하지 않고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기적처럼, 아니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저의 암센터에 유진 씨가 입원한 거죠.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를 품고 있었대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품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그냥 원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고 암 투병까지 하는 유진 씨에게 저라는 존재가 불쑥 나타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완치될 때까지 곁을 지키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으니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내 마음을 표현해봐요. 유진 씨, 내 마음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유진 씨는 너무나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보같이 나이가 50이 넘은 저였지만 어린 소녀가 우는 것처럼 그 남자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했던 내 젊은 날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식도 암 걸린 나와 연을 끊어버리고 아빠 재산 받겠다며 아빠한테 붙었는데 세상에 내 편은 더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품에 안겨 펑펑 울다가 그 남자와 입맞춤을 하며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하나가 되었어요. 뒤늦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하루하루 감동이었고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랑 3년 정도 사귀었을 때 재혼을 하게 되었고 살림살이를 아예 하나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의 전 남편이 지금 현 남편 암센터에 입원한 거였어요. 그걸 저는 현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된 거고요. 미국에 있는 아이에게 한국에 들어와서 날 간호해달라고 재산 절반 지금 넘겨주겠다며 인사동에 있는 건물 판돈을 아이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거 홀라당 받아먹고 간병 안 하고 미국으로 갔답니다. 충격으로 전 남편은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지금은 대장암 때문에 계속 항암 치료 받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전 남편 이제 더 이상 밉지 않아. 당신 덕분에 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이제는 내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 그 사람도 잘 치료해줘. 사람이 불쌍하잖아. 자식한테 버림받고 늙은 나이에 혼자서 암투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 정말 착해. 이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지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다시 제가 의사들 동호회에 부부 동반으로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편하게 입고 와. 격식 차린다고 괜히 불편한 옷 입지 말고 당신이 편하면 된 거야. 라며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부부 동반 모임에 갔지요. 그런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20여 년 전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된 의사 모임에서 절 무시하던 여자들과 남자들 몇 명이 보이는 겁니다. 놀라서 기둥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저를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의사동호회 회장이랑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어머, 혹시 상철이 오빠 와이프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니 남편이 저 대신해서 이혼하고 지금은 내 여자이지요. 말해주었어요. 순간 동호회 사람들은 다들 정적이었어요. 너무나도 괜찮은 의사가 장가도 안 가고 노총각으로 살고 있어서 다들 저 남자는 어떤 여자가 데리고 갈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제가 그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손까딱 안 하고 저를 무시한 그들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어서 앞에 나타나 길을 죽였네요. 평생 나에게는 이런 순간이 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남편 잘 만난 덕에 마음속의 응어리도 훌훌 털어버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답니다. 매일이 지옥 같던, 정말 가시덩굴을 맨발로 걷는 것 같던 삶이었던 제가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네요. 자식도 날 버리고 남편도 날 버리고 말기암에 걸려 죽음을 바라보던 처량한 내 인생이 20여 년 전 만나게 된 인연 덕분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꽃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주어서 선물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기에 제가 사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저는 살아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암투병이나 이혼 소송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우리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봐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은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런 재미로 살아가더라고요. 악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잖아요. 그리고 돈, 명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안 좋으면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게 바로 인생이니 건강검진은 귀찮으시더라도 틈틈이 꼭 하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남은 인생 알차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긴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요.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면서 건강 챙기셔요. 감사합니다.